네, 반갑습니다. 코소나입니다. 자, 오늘 저 영상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대 이제 알트코인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 결국은 누가 이기냐의 싸움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영상 찍은 지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300분 정도가 이제 구독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좀 감사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정보, 그러니까 좀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뭐 브리핑, 뭐 이제 뉴스보다는 매매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브리핑들을 좀 이제 관점 브리핑 위주로 좀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는 뭐 네이버에 지금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고, 오늘 저만의 보는 차트 분석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어제의 내용 먼저 이제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돌파 구간이 나오는 패턴이다. 폴링웨지 패턴은. 하지만 지금 트렌드는 여기에서 속임수를 주면서 내려꽂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오전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었습니다.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었는데 이게 거의 한 2% 정도 돼요. 2% 정도. 윗꼬리까지 2%가 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저희처럼 이 구간에서 숏을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은 게 이제 이런 뉴스죠. 뉴스를 보면은 숏 포지션의 청산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80% 넘는다는 거는 이 구간대에 숏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구간에서 롱을 잡았어요. 추가적인 롱을 잡았고, 여기에서 매매를 좀 한번 쉬었다가 여기서 숏을 한번 잡았죠. 일단 지금 매매는 좀 이제 안락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방을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시간봉들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코인은 4시간봉 위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시간봉 위주로. 이 주식은 일봉, 이 코인은 4시간봉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 건데, 자, 4시간봉을 보게 되면은 좀 이제 이런 리스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요즘엔 코인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자체가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자, 뭐냐면은, 자, 윗꼬리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은데 그 다음 봉도 도지 캔들, 음봉 도지 캔들이다. 물론 음봉 도지 캔들 자체가 뭐냐면은 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 친구도 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4시간봉 자체가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번 시간에 이 4시간봉 자체가 끝나는 시간이 9시예요. 9시에 4시간봉 마감이 되는데,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상방 관점을 보면서도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음봉이 뜨고 다음 봉에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 이거는 빅숏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빅숏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봉에서는 못해도 이 정도의 마감이 되고 다음 저점에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도 마지막 노선까지는 57.2K 라인, 이 라인까지는 저는 상방 관점을 아무래도 이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방 관점을 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빅숏이 나온다.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제의 주요 내용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주봉을 보잖아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 지금은 비트코인 이게 뭐 임펄스예요,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의미 없고, 이 가면 가는 대로 이제 코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일단은 어제 언급드렸던 게 이거였죠. 이 주봉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 윗꼬리를 주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랫꼬리를 주고 음봉 출발로 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주면 이 구간은 자연스럽게 슈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오늘의 여기가 이번 주에 윗꼬리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나올 성 굉장히 크다. 이거는 이 44K 정도까지를 하방을 좀 열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 추가 매수를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태우는 게 아니죠. 태우는 게 아니고 한번 쉬었다가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내가 이 구간부터 담아야 되겠다. 이 구간부터는 내가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가 이 중요하게 보는 구간은 금리 인하, FOMC 이제 다다음 주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다음 주부터 줄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의 변동폭을 보는 거라서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금일 양봉을 유지를 해주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자 그렇다면 이게 추가적인 대응 방향도 있어야겠죠. 만약에 오늘 일봉 자체나 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급락이 나왔다, 정말로 진짜로 이 44K를 간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두세 달 정도. 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걸려요. 보면 이것도 보면은 이 앞전에도 98일이죠. 한 100일 정도 걸렸죠.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추가적으로 세 달 정도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 달 정도의 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세 달 정도의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은 이건 FOMC를 지금 선반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금리 인하를 선반영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미국 대선 때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자. 이 구간에서 의미 없이 비중을 태우면은 결국에는 정말로 이 손뭉치가 비를 맞으면 무거워지듯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이 지금 알트코인들 자리가 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상방 관점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저는 이 구간은 그냥 급등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급등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알트코인 자체들만 봤을 때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알트코인들 보게 되면 오늘 업비트 기준 볼게요. 업비트 기준 보게 되면 지금 이 상승률이죠. 이 상승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자 어떤 코인들이냐면 어제 이제 저희가 안내드렸던 코인들이에요. 자 어제 영상 한번 보시면, 자 이제 90% 이상 빠진 알트코인 총 집합, 자 아비트럼, 엑시 인피니트, 이오스, 플로우, 알고랜드, 이런 식으로 다 좀 제가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봐 드렸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이 과대 낙폭 코인들이죠. 과대 낙폭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비트코인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어떤 알트코인들도 손쉽게 자기들이 먼저, 내가 먼저 출발할 거야, 난 대장이니까, 이런 코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코인들이 가야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코인들, 고점대에 많이 빠진 이제 알트코인들 위주로 한 번씩 쳐주겠죠. 쳐주겠다. 자 그러면 이 코인들로 한번 돈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누구냐면은 2세대 1세대 코인들, 뭐 이제 뭐 밀크나 보라, 이제 뭐 리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어느 정도 섹터가 있는 코인들이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썬더코어, 이더리움 클래식, 웨이브, 자, 이 썬더코어나 웨이브는 지금 이제 90% 이상 빠진 코인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웨이브는 러시아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제 리플이 출발을 해줘야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리플도 출발을 왜 해줘야 되냐면은, 자, 리플을 보겠습니다. 자, 리플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단가가 775원이죠. 775원인 거 일단 보고,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추세 라인들의 삼각 수렴 라인들의 하단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역대적으로 주봉을 보면요, 이 고점 대비 바닥까지 올라온 이런 삼각 수렴의 채널의 하단부인 겁니다. 하단부, 여기를 이탈하면 리플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악재에서 다 많이 해결이 됐죠. 리플은 SEC와의 소송 이슈도 해결이 많이 됐고 어느 정도의 해결 이슈들이 될 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들을 조금 이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이게 뭐 오늘 내일 뭐 2, 3천 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이번에는 천 원에 대한 이 리테스팅이죠. 한번 물량이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벤핸들 패턴 식으로 1,000원 정도는 리테스팅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휩소로 인해서 다시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라 지금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해도 상방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좋은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두는 게 굉장히 좋죠. 좋은 거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방 관점에서 하방으로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하향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은 리플은 현재 시총이 거의 이제 42조가 넘었어요. 42조가 넘었기 때문에 리플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하방 갭은 좀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와도 이제 이 이더리움이든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상승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의 하방 관점을 어느 정도 비등하게 해줘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선발 주자로 어느 정도 이 강세라는 걸 좀 날려주면 리플의 하방 관점 또한 좀 이제 무시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제가 어제처럼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코인들이죠. 이유가 있는 코인들. 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자,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장에서도 논리적으로 내가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비중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예를 들어 리플이 어제의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지금 단가가 200원이다. 200원이다. 지금 뭐 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를 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상에서 리플 풀매수가 나가겠죠. 리플 지금 풀매수 하셔야 됩니다가 나가겠죠. 풀매수 하셔야 됩니다. 나가겠지만 지금 리플은 그런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을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하단부를 굉장히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 자체가 이 하단부의 하락 채널 하단부에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앞전에도 이 자리를 한번 유지해줬던 이력이 있는 거고, 지금 일봉을 보자면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 같은 경우에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 하나가 출발을 해주면 이 섹터 자체가 이 대상승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내렸다가 올라와도 이 구간은 빠르게 올라오는 구간이고, 지금 올라와도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보기가 좀 많이 이제 버겁죠.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급등 급락 구간이라 이 정도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알트코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알트코인만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한번 내려 꽂고서 여기에서 자리를 주고서 올라가야지 알트코인들도 폭발적인 힘을 좀 볼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비트코인의 하락분에 비해서도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알트코인들이 사실 빠질 구간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빠질 구간이 없다.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봐야 이 코인들은
크게 빠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빠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저는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라 지금 알트코인들은 이제 기회를 한번 저는 올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 자리가 지금 올라가면 이 구간 슈팅 구간이라 알트코인들 지금 이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데 알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방향성 자체를 만들어 주기 전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 생각에는 이번 주면은 이건 답안지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답안지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번 주만 조금 버텨보시면 좋은 결과를 제 생각에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에요. 비트코인의 급등락 대비 알트코인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구간이라 이 구간들이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힘든 구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방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면서 자리를 주든지 추경롱 알트코인을 추경롱으로 할 수 있는 이 추경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비트코인 자체가 내래 꽂으면서 한번 보내버리고 내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주든지 둘 중 하나를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1번보다는 2번이 일단 베스트인 것 같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나온다라 하면 오늘 내일 중으로 자리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신보다는 예측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예측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정말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좀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확신보다는 믿음은 항상 깨지게 되어 있죠. 믿음은 항상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고 의심을 항상 해보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 자, 일단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제가 이제 어제처럼 이제 좋은 영상들 나오면은, 좋은 자리들 나오면 이거 한 번씩 안내해드리면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귀찮으셔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에 제가 또 이제 좋은 말씀 또 이제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